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만든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아, 이제 이해가 가요. 음.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형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근데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원래 하는 일이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아, 좋습니다. 근데 주로 안 읽은 책을 여기다 꽂아놨니? 우리 지금 몇 편까지 한 거니? 지금은 이제 현재 8편. 8편. 네, 8편. 오늘 녹화분이 8편? 네. 자, 8편은 정책입니다. 아, 정책이요? 정책. 사실 이 8편이 지금까지 1편부터 7편까지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보다 훨씬 더 파워풀해요. 사실 이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게 어떤 나라는 국가 정책상 땅은 개인의 것이 아닌 나라들 많지.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중국? 맞아요. 뭐 장기 그리고 임대다 뭐. 맞아. 네. 장기 임대. 그냥 사용권만 주는 네. 거야. 70년, 뭐 어떤 나라는 100년, 어떤 나라는 50년 그래. 그래서 이것도 벌써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한 사람의 개인 사유재산이었던 것이 사유재산이 아닐 수도 있게 바뀌는 게 바로 부동산인 거야. 그럼 우리도 한 번씩 해보자고. 네? 먼저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가장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모든 사람은 갖고 싶어 하죠. 서민? 아니지. 우리 명성 PD 집을 가장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무주택자. 그래. 얘는 방송을 아직도 하고 있어.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더 갖고 싶겠니? 안 갖고 싶어요, 형님? 갖고 싶겠지만 그래도 집 없는 사람이 훨씬 더 간절하지. 내 집 한 그건 칸.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지는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로 진화 발전을 해온 거야. 아, 그런 의미셨구나.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가 어디 건립됐어. 그러면 그 아파트 분양권 처음에 팔잖아. 네, 그렇죠. 그럴 때 분양권은 우선순위를 매기지? 네. 그런데 거기서 뭐가 돼? 무주택자. 뭐 그리고 또 조부모도 모시고 살고 그렇죠. 뭐 애들도 다자녀고 네, 뭐 그리고 생애 오랫동안 첫 주택이냐, 그래 뭐. 그리고 또 오랫동안 납입한 기간이 길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중요한 정책을 하나 알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선 집을 한 번이라도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과자가 돼. 낙인이 찍히는구나. 낙인이 찍히는 거야. 지울 수 없는. 지울 수가 없어. 아, 쭉 까보는 거지. 집이 있으셨네요? 아니면 지금도 집이 있네요? 아 이건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변두리에 그냥 나도 내가 집 하나 있다라는 소리는 듣고 싶어서 그냥 사놓은 건데요. 하여튼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요즘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이 영끌족들이야. 영끌족들이 벌써 영끌 본인의 돈이 모자르니 무리해서 차입을 했어. 그렇죠. 그러고 무리해서 차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럼 무슨 서울의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샀겠니? 다 내가 살 곳도 아닌데 그러니까 실수도 못할 것인데 아주 원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나마 내가 대출 껴서는 좀 잡힐 듯 하잖아. 그렇죠. 교외 지역에 이렇게 대출 껴서 내 돈 넣어서 이 집을 덜컥 샀네. 네. 덜컥 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경기가 그동안 바뀌어 버렸고 그리고 그 집은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출퇴근하기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이 만약에 지금 비어 있다. 다른 뭐 누군가 임대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 이게 심각해지죠. 심각해지는 거야.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지. 그렇죠. 거기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갈 그렇죠. 거고. 정말 대책이 안 쓰는 일이 생긴다고. 그렇죠.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아. 네. 내 신용등급은 계속 떨어져 갈 네, 거고. 맞아요. 바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의 과오를 접고 난 이제 내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해보겠다. 그동안 돈도 더 모았다. 해봤자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 그렇게 되는군.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내 집 장만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내 집이 직접 없는 사람들인 무주택자들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또 지원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어.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어. 집을 먼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겠어. 집을 사지 않으면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가 입장에선 안 할 수는 없어. 생각해봐. 집이 없어서 전세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국가가 전세 자금은 얼마까지는 굉장히 저리로 대출해 드릴게요. 뭐 1%대 뭐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할 일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건 곧 뭐가 되냐면 그 집주인에게 내가 내 돈으로 그 집주인이 집 산 이자를 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이해됐지? 예. 그 집주인이 그 집을 10억 주고 샀네. 근데 10억 주고 샀는데 전세를 갑자기 주는 거야. 네. 뭐 7억에.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집에 안 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사람 집은 따로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거나 사는 데와 상관없이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을 살 때 본인이 만약에 내 돈이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10억을 다 안 박아도 되는 거지. 그래서 갭 투자가 맞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갭 투자가 바로 일어난 이유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갭 투자는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 산 사람이 7억 원에 누군가에게 전세를 줬어. 그러면 전세 준 사람 마음은 야, 월세로 살긴 좀 나도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 우리 전세, 난 그래도 친구들 만나면 오빠 나 전세 산다고 해야지 월세 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실제 전세 자금을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다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자금 이자 내는 게 싸. 합리성도 있는 거야.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야, 나 괜찮은 동네에 3억 원에 집 샀어, 이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3억 원에 집 사고 7억 원 대출을 다른 사람이 해줬고 내 집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7억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자를 나를 위해서 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10억짜리 집이 만약에 가격이 올랐다. 그럼 누가 이득 보는 거야? 내가 집주인이 이득 그렇죠. 보는 거지. 네. 전세 사는 사람은 아무 이득이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젠 또 여기서 또 2차적인 또 다른 현상이 생겨. 뭘까? 집주인들의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거야. 우리 동네 집이 원래 10억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국가에서 빠방하게 해줘가지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더 쉽게 얻어와요. 우리 2억씩 더 올립시다. 그래서 10억짜리를 11억, 12억 이렇게 올려. 저 미안한데 원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 전세금 좀 올려야겠어.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았으니까 뭐 여기 좋은 동네인지 알잖아. 그럼 사장님 얼마나요? 9억. 얘가 2억을 어디서 또 끌어와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메꿔주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누군가에게 팔 때도 더 비싸게 팔고 자꾸 올라만 가는 거야.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자꾸 올라가게 만든 가장 큰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정책. 바로 이거야. 이제 이해가 가요. 왜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지. 집이라는 건 어차피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 내 돈으로 현찰박아서 사는 사람은 얼마 없어.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두 갈래로 나눠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 부분 집을 장만한다는 게 롱텀의 장기 플랜이야. 10년, 20년, 25년 해가지고 드디어 여보, 우리가 애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내 집이 장만됐어. 얘야, 여기가 네 방이다 하면서 막 식구들 막 울고. 그렇죠. 아니면 그 중간에 운 좋게 당첨돼서 또 우는 거 많이 봤을 거 아니야. 네. 그게 그러면 20년, 30년 기다리지 않고더라도 일단 내 집을 하나 장만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경로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쉽게 말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다,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다들 존버야. 집을 어렵게 20년, 15년 거쳐서 장만한 사람이 갑자기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다고 몇 억 손해보고 그걸 팔 것 같아? 우리 주식도 떨어지면 다들 뭐라 불러? 이거 아들 주려고 내가 산 거야? 이 소리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일이 부동산은 더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즘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다들 존버야. 서울 시내 평소에 집이 매매되는 건수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떨어졌어. 요즘 거래가 없어.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을 적어도 5년 이상 그 전에
장만한 사람들은 아직 손해 구간도 아니야. 그렇죠. 어. 워낙 뭐 2017년 뭐 그때부터 많이 그때부터 올랐으니까. 쭉 올랐기 때문에 그 정점에서 15%에서 20%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내가 구매했을 때보다는 위에 있어.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아직 손해도 아니고. 네. 물론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씁쓸 이 정도지 네. 손해가 네. 아니야. 네. 그리고 나는 어차피 롱텀으로 샀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작심하고 산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버티려면 버틸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야. 이게 바로 이러한 부동산 매매 패턴과 습관이 나온 이유가 다 정책 때문에 이런 큰 분위기가 형성된 거야. 그러면 형님,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뭐 롱텀으로 다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안 그런 나라도 있어요? 있어. 어디가 이요? 대표적으로 미국이야. 미국. 미국은 집을 너무 쉽게 샀다가 너무 쉽게 팔아. 그러다 보니까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부동산, 주택 매매 지수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 마치 우리나라는 그 거래가 싹 죽으면서 추정치나 예측치만 난무한 지표들이 많거든. 네. 호가창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미국은 실거래 지수가 그냥 경기에 반영이 돼. 주식창 보듯이 맞아. 실시간으로. 그 이유가 있어. 미국은 집을 어떻게 사느냐? 미국은 집값에 조금 규제가 센 어떤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는 그 사람은 규제가 좀 세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집 사는데 종잣돈의 20%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이제 요구를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 아까 10억짜리니까 2억 있다. 그럼 2억을 내가 집값으로만 내면 집을 살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대출. 대출이야. 근데 대출을 너 그러면 8억을 갚을 건데 8억을 이제 매달 조금씩 깎아가면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넌 최장 얼마의 기간으로 거치로 대출할 거니? 20년? 그래서 미국은 실제 50년 거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살면서 그 집주인에게 이 임대료만 내면서 이건 내 집도 아니고 이 집값이 올라가도 나는 아무 혜택 못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난 2억 그 집값에 그것도 아까도 말했듯이 정책적으로 막 옥죄 쓸 때 20%만 있으면 집을 사고 박아놓고 이건 내 집이야 이제. 그 다음에 그 집값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다 까가는 거지. 50년 동안. 50년 동안. 그러면 그 중간에 만약에 부동산 경기 좋아서 확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은 그럼 바로 파는 거지. 그렇죠. 중간에 만약에 그걸 다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점이야, 미국은. 중간에 갑자기 네가 실직을 하거나 갑자기 일을 못 하게 된 거야. 뭐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원래 냈던 돈 있지? 그건 내 지분이니까 네 집에 그건 돌려받고 그 다음에 이 집만 돌려주면 그럼 난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어. 그래? 그런 것 때문에 또 집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게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구나.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집값의 등락폭이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움직이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장만하는 거, 주택을 장만하는 게 일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맞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넌 꿈이 뭐냐 그러면 진짜 나도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어. 저는 강남에 뭐 어디 동네에 어느 아파트 사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그런데 이해도 가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 우리. 그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와 이런 걸 갖겠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많은 게 함축돼 있는 그럼.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야.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은 집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롱텀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할 수가 있어. 벌써 달라지잖아.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쉽게 살 수 있게끔 정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집장만 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이제 이 집장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니까 이것도 또 집값을 올려야겠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독특한 게 있어.